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은퇴 준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은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적,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년 7%씩 내 자산이 꾸준히 불어난다면 은퇴 준비는 뭐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7%요? 와, 요즘 같은 때 7%면 정말 꿈의 수익률이죠. 그 정도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숫자에 우리가 아주 쉽게 놓치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오늘 그 함정이 뭔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함정의 정체는 바로 수익률이 가진 두 개의 얼굴 때문입니다. 우리는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이라는 걸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교수님, 제 계좌에 수익률 7%가 찍혔으면 그게 그냥 제 수익 아닌가요? 왜 거기에 실질이라는 어려운 말이 붙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명목 수익률은 말 그대로 여러분 계좌에 찍히는 숫자, 눈에 보이는 수익률입니다. 7% 올랐으면 그게 바로 명목 수익률이죠. 하지만 실질 수익률은 그 돈으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갑이 진짜로 얼마나 두툼해졌는지 그 체감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실질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오,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아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번 돈의 가치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깎였는지를 계산해주는 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죠. 실질 수익률은요, 대략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상황으로 다시 가볼까요? 내가 연 7% 수익을 냈는데 그의 물가가 3% 올랐다면 내 돈의 진짜 힘, 즉 구매력은 얼마나 세진 걸까요? 네, 맞아요. 7%에서 3%를 뺀 약 4%만 진짜 내 수익이 된 겁니다. 나머지 3%는요?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셈이죠. 자,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고작 3%의 물가 상승이 30년 뒤에 내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직접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예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면 은퇴 후에 지금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약 192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매년 3%씩이면 그래도 뭐 조금 더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 250만 달러? 그 정도로 목표로 올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무려 466만 달러입니다. 네? 466만이요? 아니, 2배가 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자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에도 아주 무서운 복리의 마법이 붙습니다. 30년 뒤에 지금의 192만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누리려면 우리 통장엔 466만 달러가 찍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면 충격이 더 커지죠. 인플레이션이 3%일 때 목표 금액이 460만 달러로 뛰는 거 보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꿈의 수익률 7%만큼 물가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 금액은 무려 1,600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건 뭐 수익률 7%를 벌어도 실질적으로는 한 푼도 못 번 셈이 되는 거죠. 교수님, 솔직히 좀 막막한데요. 평범한 직장인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대체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 막막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표 금액만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한 저축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정면으로 맞서는 전략 말이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가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저축해야 하는 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0%일 때랑 3%일 때 우리가 실제로 평생 모아야 하는 돈의 총액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단순히 목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부담도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실질 저축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억지로 넣는 게 아니고요. 물가 오르는 만큼 내 저축액도 매년 같이 늘려주는 겁니다. 내 저축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실질 저축 계획은 처음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매년 물가 오르는 만큼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방법은 보통 우리 월급 오르는 거랑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훨씬 더 해볼 만한 계획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를 붙여서 목표에 도달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했고 실질 저축 계획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어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이제는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을 막는 걸 넘어서 아예 이겨버릴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실질 수익률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여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어떤 자산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